미 이사단 한국 떠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 전략이 세워졌고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때 만드는 거고, 지금 미국 장군들한테 회담 중이랍니다. 그 다음에 북미 수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미군이 떠난다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 전략 NDS National Defense Security Strategy네. 지금 이게 미국 국방장관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장군들한테 회담 중이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충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거의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한국어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국군이 맡아라. 응?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군이 맡겠다. 응? 그러니까 북한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한국군 강군을 지금 더 만들어라. 무기, 국방 예산도 더 확충하고 무기도 더 사고, 그걸 군인들 복무기간 줄이지 말고 늘려라라는 것까지 주장이지만 늘릴 수는 없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군이 평택에 17,000에서 2만 명 정도 미군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얘기는 이거예요. 북한은 한국군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북한 때문에 미군이 한국에 있을 필요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다. 응? 한국이 더 노력하면 될 일인데 굳이 그걸 왜 미국한테 해달라 그러느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이제 미국의 얘기인 거죠. 미국의 기본 시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에 있는 미국하고 이제 전면전이 시작된다면 평택에 있는 미군 미사일 하나 큰 거 타격한다면은 미군은 바로 그냥 전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군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 대중국 전략을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미군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중국에 대한 조사 정찰 업무만 있으면 되지. 응? 공격 자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한국에. 왜? 미군이 중국을 먼저 공격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군의 미사일이 있고 베이징에서 가깝고 언제든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사리 움직이지 못한다. 대만을 공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역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평택부터 미사일을 쏘고 본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반대로.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먼저 선제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야. 전혀 계획이 없어요. 따라서 공격 자원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먼저 맞는다라는 거를 예정을 두고 그걸 방어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먼저 공격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것도 그렇고 육군이 필요 없다는 거야. 사람이 필요 없다. 사람이라는 거는 진격을 해야 돼. 중국을 대비해서는 육군이 필요가 없어. 베이징하고 진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정보전을 위한 장치들을 갖다 놓고 그런 거는 필요할 수 있지만
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제 공격용이라면 중국이 반대를 하겠지만, 중국 감시하는 정찰, 조사 업무를 위한 그런 조직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군대는 뭐 일본에 있든가, 미군은 일본에 있든가, 오키나와에 있든가, 그쪽으로 있어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대만을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은, 미군이 한국에 없다면은 중국은 그 한국구 평택을 때리지 않을 것이고 미군을 때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한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도 대만에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어.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나쁠 일이 없다는 거야. 서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중국이 안 때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이게 유리한 입장일 수 있어요. 응?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한국에 미군이 없다면. 만약에 그 조사 정찰 업무만 한다 그러면은 국부 타격은 할 수 있겠지. 그거에 대해서 한국이 그것 때문에 중국하고 전쟁을 벌인다? 그거는 있을 수 없잖아.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보가 더 좋아질 수가 있어. 사실은 중국 대비 관련해서는. 그래서 미국 국방 전략에 미군을 뺀다. 이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북미 수교는 뭐냐.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잖아요. 이거 일이 잘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일이 잘 돼서 북미 수교가 되면 이제 미국 대사관이 이제 평양에 생기는 거고, 뭐 트럼프 월드 호텔이 뭐 북한에 생길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그럼 이게 긴장 완화가 되잖아요. 이러면은 그럼 남한하고도 기본적으로 긴장 완화가 되잖아요. 핵 처리를 어떻게 뭐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남침을 할 이유가 크게 적어지는 거지. 응? 그렇잖아요. 그럼 역시 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북미 수교가 돼서 북미가 관계가 좋아지고, 북한하고 일본하고 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덩달아서. 그리고 또 트럼프가 자꾸 푸틴하고 관계 개선을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러시아, 북한, 일본, 한국. 와, 이거 그림이 완전히 트럼프가 중국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 전략이에요. 이거 뭐 북미 수교가 푸틴한테 작은 일 같지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군사 전략적으로 중국을 엄청나게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을 완전히 사방이 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북미 수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 빼는데 당연히 미군을 빼야지. 북미 수교했는데 미군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핵이 있잖아. 이거 관계만 좋아지면은 굳이 해체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미국이 이걸 관계가 좋아져서 미군이 일부 통제를 할 수 있다. 해체를 안 하고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핵이 어디를 향하겠느냐, 이거야. 그 핵이. 그 핵은 중국을 향할 수 있어.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면은 나는 해체를 굳이 미국이 안 할 수도 있다. 완전히 엔티 차이나 전략 대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군이 떠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군을 막 갑자기 빼는 거는 아닐 거예요. 저는 이거는
단계적으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빠진다고 그래도 그러면 한국은 그에 맞춰 단계적으로 다음 얘기인데 강군을 만들어야 돼. 강군을. 북한하고 수교가 되는 것도 금방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 전에는 강군을. 그리고 뭐 된다고 해도 나중에 또 중국 관련해서 또 상대를 해야 되니까 강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국방력에 대해서 사전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들어보면은 현직에 계신 지휘자들 뭐 이렇게 얘기 보면은 바틀렉이 엄청 많아요. 군대도 저번에 말했지만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다 돼야 효과적으로 제일 나중에 전투 뭐 계획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어디에서 빵꾸가 나면 그러니까 보병이 빵꾸가 난다. 어디에서 물 생수 보급이 안 되면은 그것도 대단히 빵꾸가 날 수 있어요. 보급에서 생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하루에 먹을 물이 있는데 그 먹을 보급을 잘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진대는 거예요. 이게 세부적으로 그 분절점이 엄청 많아요. 한 100만 개까지는 한 10만 개 이상이 동시자발적으로 다 갖춰져야 그게 이제 제일 나중에 그 전투가 발휘를 하는 건데, 뭐 물부터 부품부터 자동차 부품, 뭐 유류, 옷, 뭐 전기, 전기도 마찬가지죠. 연료 보급, 그 식사, 음식,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도 쏘면 또 빵꾸가 나니까 뒤에서 생산하는 거 이런 거가 그 분절점이 한 10만 개 이상은 될 거예요. 이것도 그런 게 다 완벽하게 돌아가야 어디서 빵꾸가 나면 중간에 서버린단 말이지. 물 보급 못 해봐야 전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지 분절점이 한 10만 개 이상은 될 거예요. 이것도 되고 이건 모든 거 다 완벽.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지금 조사 컨설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보급 체계도 좀 옛날식 보급 체계고 우리는 이마트 쿠팡 이런 보급 체계가 아니고 뭐 그 재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뭐 다 엉망진창이라는데 뭐 트럭도 엉망진창이고 무전기도 뭐 배터리가 다 나가 있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사전 점검이 컨설팅을 진짜 제대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틀렉을 1000개 이상 될 것 같은데 바틀렉 1000개를 찾아가지고 그걸 각각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야 된다. 그걸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전투 경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전투를 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드러나거든. 지금 러시아가 엉망진창인 게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간중간에 막 안 되는 게 한 1000개 되는 거야. 러시아보단 낫겠지만. 우리도 전투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챙기질 않은 건데, 전투 경험이 중요하고 전쟁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미군은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다 해서 개선을 해놨기 때문에 미군이 강군인 거예요. 우린 전쟁 경험이 오랫동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드러나지 않았어. 이런 거를 진짜 찾아내야 돼. 개선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미군이 이제 떠나는 수만큼 우리는 미군이 떠났고 그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그 예산을 가지고 직업 군인을 채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전문 직업 군인 꼭 상시 있어야 되는 그 직종 그걸로 해서 그 전문 군인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뭐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는 드론 부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드론 조종사는 무조건 정규직이어야 되는 거지. 뭐 지금 복무 기간
18개월짜리를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걔는 무조건 상시 직원이어야 되는, 정규직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전자전화는 또 인터넷, 이거 뭐라 그러죠? 인터넷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에휴, 이런 거 하는 교란 작전 이런 거 하는, 그런 것도 다 정규직이어야 되는 거지. 뭐 18개월짜리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산이 또 있으니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인 수가 자꾸 줄잖아요. 인구수가 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약간 그런 걸 도입할 필요가 있어. 4년 군무제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는데 4년 근무제 뭐 만드는데 뭐 2년은 그냥 앞 복무 기간은 마찬가지라고 뒤 복무 기간은 조금 직업군인 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했을 때는 4년 국립대학에 입학 자격을 주는 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군대를 갔다 오면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립대학에 그 입학할 수 있고 뭐 장학금도 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내가 돈이 없어서 뭐 대학을 못 갔느니 뭐 이런 그런 거 없애고 군대를 갔다 오면은 4년 근무를 하면은 그런 나라의 봉사에 대한 개념으로 혜택을 주자.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뭐 공부를 못하는 이런 기회 박탈의 그 가능성은 줄이자. 저번에 선 긋는 국가 얘기했죠. 기회 박탈.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4년 근무를 하면은 인구수 주는 거에 대해서 그 보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군대서를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아이디어 하나 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 게임에 지금 우리 강국이잖아요. 그 게임을 우리가 18개월 동안 뭐 일부 군사 전문가께서는 18개월에 뭐 이거 훈련하고 저거 훈련하고 등등 훈련도 많이 안 하는데 18개월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러면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야죠. 우리나라의 강점 게임 강국 아닙니까? 게임 강국. 젠지세대 게임 좋아하고 그러면 이거를 수준별로 다양하게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 자체로 교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육체적으로 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 파악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왜 하는지, 제가 저거라고, 얘가 이거라고, 이거하고, 동시에 저거하고, 상황 이해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장군을 위한 뭐 국방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장군용 전쟁, 뭐 보급 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등등등 뭐, 그런 거를 위한 전쟁 수준용, 장군용 게임 체계도 만들 수 있고, 국지전, 지휘관을 위한 게임 체계도 게임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투를 하는데 게임상에서 전투하는 스타크래프트가 여러 가지 역할 주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휘관이 지휘하는 지휘 역할을 하게 하고 또 뭐 전투하는 보급은 또 보급하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걸 적극 도입하면은 내가 볼 때는 실제 전투에 들어가도 잘한다 이거지. 우리 축구할 때 축구 감독이 감독 지시할 때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전투 상황에 대해서, 전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
있는데 시뮬레이션 대결도 하고 대회도 열고 이거 대회도 열어야 돼. 그래서 대회 열어서 뭐 부대별 대회도 열어서 이긴 팀은 뭐 휴가도 보내고, 응? 그 게임 한 거에 대해 복귀도 하기도 하고 서로 연구도 하고, 응? 서로 가르쳐주고 왜 하는지도. 그러면 우리가 18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해도도 세계 최고로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바틀렉도 이거로 해서 바틀렉에 대한 이해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약점 부분인 바틀렉을 다 개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전투 야외 활동을 하는 야외 전투 있잖아요. 야외 전투 게임.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게임이 꼭 고생하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고, 야, 이걸 진짜 레저 활동하는 것처럼, 그건 일부 고난이 되기도 하지만, 그건 체력 훈련으로 커버를 하고, 모든 그 현장 실습은 게임 형식으로 만들어야지. 게임 형식. 이것도 충분히 우린 잘할 수 있어. 우리 예능 잘하잖아. 예능도 잘하지. 게임도 잘하지. 이걸 뭐 재미없게 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그 전문가들 영입해가지고 그런 걸 좀 만들어내라고. 그러면은 꼭 그 어려운 군생활에서도 그게 훈련이 재밌을 수도 있고, 그러면 더 강군이 되는 거지. 재밌으면 강군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좀 지금 어려운 복무 기간이 짧은 군인 수가 적은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